낮잠을 얼마나 자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고 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이내로 낮잠을 자게 되면 에너지도 높아지고 집중력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꿀잠튜브입니다. 오늘은 낮잠을 현명하게 자는 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낮잠은 가급적이면 자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주무시더라도 20분 이내로 낮잠을 주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밤에 잠을 못 자는 경우라든지 불면증으로 수면 시간이 부족한 분들의 경우에는 낮잠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낮잠은 낮에 자는 짧은 수면을 말합니다. 낮잠을 어떻게 자고 또 얼마나 자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체 기능을 높이고 또 수면의 질도 높이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낮잠은 절대 수면에 도움이 되지 않고 낮잠은 수면에 방해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한 사람이나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의 경우는 낮잠이 더 몸의 회복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낮잠 시간이 너무 길거나 잘못된 시간에 자게 되면 수면의 방해를 초래하고요. 신체 기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낮잠은 크게 5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회복하는 낮잠이라고 해요. 우리가 피곤하고 잠이 부족할 때 잠을 자서 신체 회복을 시키는 거죠. 부족한 수면을 보충하는 잠이 회복 낮잠입니다. 두 번째는 예방적인 낮잠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긴 운전을 한다라든지 내가 저녁 늦게까지 업무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좀 초저녁이나 낮에 좀 자서 업무하는 시간들에 깨어 있도록 하는 분들 경우에 예방적인 낮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교대 근무자들이 취하는 낮잠이 이에 해당될 겁니다. 세 번째는 즐거움을 위한 낮잠일 수 있습니다. 졸려서 낮잠을 자는 게 아니라요. 기분이 우울하고 걱정이 많고 이럴 때 잠깐 그걸 잊어버리려고 낮잠을 자고 나면 우리가 우울했던 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고요. 정신이 좀 맑아지면서 기분도 좀 업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의무적인 낮잠이 있습니다. 이건 주로 성인들한테 해당되지 않고요. 아이들에 해당됩니다. 아이들의 경우는 유치원을 보내놓으면 낮잠을 재우지 않습니까? 밤잠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낮에 조금씩 더 재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 때 우리가 수면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자는 잠을 의무 낮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수 낮잠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을 때요. 감기를 심하게 앓거나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여러 가지 염증과 같은 질환들이 있거나 또 암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낮잠을 좀 나도 모르게 자게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잠을 잘 때, 특히 깊은 잠을 잘 때 면역 체계가 활성화돼서 다양한 항체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잠을 잠으로써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 그 항원과 싸울 수 있는 항체, 군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몸에서는 자꾸 자려고 하는 경향을 초래하게 되고 또 잠을 잘 때는 에너지 소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적과 싸우는 내 에너지를 다 투여하기 위해서 낮잠이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내가 피곤하지 않은데도 계속 잠만 자는 경험을 할 때가 바로 이 필수 낮잠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낮잠을 자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졸음이 없어지게 되겠죠. 또 집중력이 높아져서 학업이 개선되고 각성이 높아지고 기억이 잘 됩니다. 또 감정도 조절돼서 많이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졸음운전의 경우에도 졸음운전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교대 근무자의 경우에는 낮잠을 통해서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할까요? 아침에 깨어나게 되면 부름의 물질이 계속 쌓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아데노신입니다. 이 아데노신은 깨어있는 동안에 우리가 몸을 사용하고 에너지를 씀으로써 계속 쌓여져 가고 있는 거죠. 이 아데노신을 좀 줄여주면 적게 쌓이도록 하면 졸린 거를 덜 경험하게 되고 집중력을 높이게 될 겁니다. 잠을 잠깐 자게 되면 쌓였던 아데노신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잠은 나쁜 면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밤에 잠들기가 어렵고요. 깊은 잠을 못 자게 되는 불면증이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얕은 잠, 깊은 잠, 꿈잠 이 한 사이클이 대개 90분이고요. 이게 4번에서 6번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런데 잠의 전반기, 첫 번째,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사이클에는 깊은 잠 양이 확 늘어나요. 그래서 이 깊은 잠 동안에 아데노신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체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의 초반기만 어느 정도 자도 몸에 신체 활력도 생기고 집중력은 높아지게 되는 경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깊은 잠의 양은 하루에 딱 양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깊은 잠에 들어갈 때는 한 20분 정도의 잠이 지나가야지 깊은 잠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20분이 넘어가고 30분, 1시간을 자게 되면 낮잠 자는 동안에도 깊은 잠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정해진 양이 낮에 채워졌으니 밤에 깊은 잠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수면의 욕구가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잠이 들기 어렵고요. 깊은 잠이 없어지니까 그 잠은 얕은 잠으로 채워지게 되니까 중간에 깨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낮잠의 문제는 수면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깊은 잠을 자다가 갑자기 깨어났을 때 정신이 몽롱한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신체에 기운도 하나도 없고요. 손가락도 움직일 힘도 없을 정도의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거를 수면 무기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낮잠을 얼마나 자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고 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한 20분 이내로 낮잠을 자게 되면 에너지도 높아지고 집중력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깊은 잠을 들어가지 않고 앞에 얕은 잠을 자서 아데노신을 일정 정도만 떨어뜨리게 되는, 줄여주게 되는 효과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이상 낮잠을 자게 되면 창의력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머리가 꽉 막히고 생각이 돌아가지 않으면 한 10분 정도 낮잠을 주무시면 신체의 회복도 일어나지만 머리의 회복도 일어나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겁니다. 30분 정도 낮잠을 자는 분들은 자고 나서 해롱해롱하고 잠에 취한 수면 무기력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집중력이라든지 어떤 창의력은 그렇게까지 높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1시간 정도 자는 분들은 단기 기억이 상당히 향상이 돼요.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는 경우에 낮잠을 자게 되면 1시간 정도 자게 되면 기억력이 조금 높아지는 걸 경험하고 신체 능력도 20분 정도 자는 것만큼 높아지는 걸 경험합니다. 1시간 반 정도, 그 90분을 잔 거죠. 이 90분은 얕은 잠, 깊은 잠, 꿈잠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면 사이클의 하나의 사이클이 지나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왜냐하면 꿈꾸는 잠이 들어갔거든요. 꿈꾸는 잠은 뇌를 회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력 이외에도 창의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0분 이상 낮잠을 자게 되면 밤에 수면 시간이 1시간 정도 뒤로 밀리게 되고요. 깊은 잠의 양이 줄어들어서 중간에 깨는 일을 초래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낮잠 시간은 잠을 자서 기분도 상쾌해지고 몸도 활력이 넘치는 또 수면 무기력을 경험하지 않는 한 20분 이내의 낮잠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낮에 신체 능력을 높이고 집중력을 높이고 밤에 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더 나아가서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낮잠 자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기 전에 첫 번째, 낮잠을 왜 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낮잠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으실 건가요? 피곤한 건가요? 그냥 시간이 없어서 시간을 때우는 건가요? 낮잠을 목표를 정하고 하십시오. 그 목표가 정해졌고 낮잠을 잔다면 다음과 같은 5가지 방법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낮잠을 짧게 자는 겁니다. 20분 이내의 낮잠은 꿀잠을 유지하고 신체 기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낮잠이 20분이 넘어가게 되면 수면 무기력을 초래할 수 있고 야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에는 수면의 질이 좀 낮아져 있기 때문에 낮잠을 많이 자게 되면 더 수면의 질이 나빠지게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20분 이내로 낮잠을 제한하십시오. 두 번째는 알람을 설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잠들면 깨어나는 게 내 마음대로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20분 이내로 자야 된다고 하니까요. 주무실 때 알람을 설정해서 20분 정도 되면 깨어나도록 하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깨워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내가 깊은 잠 들어가서 수면 무기력에 빠지기 전에 깨어나시도록 노력하십시오. 세 번째는 조금 일찍 낮잠을 자는 겁니다. 오후 2시나 3시 이전에 자는 낮잠 그리고 20분 이내의 낮잠은 밤에 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60세가 넘어가시면 잠자는 시간이 조금 앞으로 당겨지게 돼서 저녁 먹고 할 일 없으면 자꾸 졸리는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나는 안 자는 것 같아도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면 꾸벅꾸벅 졸게 됩니다. 이렇게 자는 짧은 낮잠은 밤잠을 당연히 방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초저녁에 자꾸 졸리게 되면 집에 있지 마시고요. 일주일 동안에 잠깐 나가서 산책하고 잠을 쫓고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낮잠을 잘 때 낮잠을 방해하는 환경을 좀 배제하는 겁니다. 좀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거죠. 낮잠을 들었는데 금방 깨거나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그 잠이 방해가 된다면 낮잠에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낮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본인들의 환경에 맞게 조금 주변에 소음이나 빛의 간섭을 안 받을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찾아서 20분 이내로 낮잠을 주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밤잠과 같이 낮잠을 잘 때도 걱정이나 불안이 많으면 이 잠이 온전한 잠이 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불안한 상태에서 낮잠을 자게 되면 잠도 중간에 자주 깨게 되고요. 깊은 잠을 더 못 자게 되고 20분도 채 못 자게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걱정거리가 있다면 조금 내려놓으시거나 그 걱정거리가 내려놓기 어렵다면 짧은 시간 동안에 단전 호흡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해서 긴장을 좀 풀고 낮잠을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긴장을 풀고 20분 정도 자게 되면 금방 깨어나시게 되고요. 상쾌한 기분으로 깨어나서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낮잠을 한번 잘 활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꿀잠을 기원합니다. 오늘의 방송을 마칩니다.